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온몸에 기생충이 번식해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남성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어느 날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몸속에 기생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요.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척수를 타고 몸속을 이동하던 기생충이 신경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남성은 전신 마취를 할 정도로 큰 수술을 7번이나 받고 나서야 비로소 기생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남성의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 중에서 기생충이 가득한 음식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 후에는 지금까지 잘 드셨던 음식을 더 이상 못 드시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익한 건강 꿀팁을 전해드리는 건강주의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정부 주도로 기생충을 박멸했는데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변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매번 학생들에게 구충제를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생 수준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1년 기생충 감염률이 84.3%에 이를 정도였다고 하죠. 국민 대부분이 기생충을 몸속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이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위생 수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기생충 감염률도 훨씬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기생충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생 수준은 좋아졌지만 식습관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하면서 날 것을 즐겨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생충 감염은 다른 감염성 질환보다 사망률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줄 알고 별미라고 즐겨 먹었던 음식들로 인해 기생충에 감염되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서운데요. 기생충 감염은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에도 기생충 감염 질환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기생충 감염증으로 공식 신고된 환자 수만 하더라도 2,700명이 넘습니다. 오늘은 기생충 감염을 일으키는 의외의 음식들에 대해 살펴보고 구충제를 챙겨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음식을 생으로 먹는 것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기생충 감염을 일으키는 의외의 음식 첫 번째, 소의 생간입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식감도 좋아서 매니아층이 많은 음식인데요. 곱창집에 가면 맛보기 반찬으로도 많이 내어주는 이 요리는 술안주로도 즐겨 먹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의 간은 어떠한 채소나 육류보다도 철분 함유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엽산과 비타민 B2가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항암이나 자양강장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다만 생간을 자칫 잘못 먹으면 이러한 효과를 얻기는커녕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 기생충의 한 종류인 개회충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생간 섭취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생충학자 서민 교수는 각종 매체를 통해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해 소 생간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개회충 진단을 받은 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감염 경로를 파악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개회충에 감염된 사람 중 91%의 사람들이 최근 소의 생간을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생간 섭취는 기생충 감염 위험을 무려 15배나 높인다고 하는데요. 개회충은 인체로 들어와서 사람 몸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폐와 장을 비롯해 여러 장기로 이동합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유충이 사멸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회충이 눈이나 뇌로 올라가게 될 경우 사태는 심각해지는데요. 눈에 염증을 일으키고 망막세포를 파괴해 심할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 남성의 사연도 무심코 먹었던 소의 생간 몇 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눈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고 몸에서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은 신경외과까지 찾아가게 되어 머리 쪽과 등 쪽에 기생충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게 몸속에서 기생하고 있던 기생충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죠. 총 7번의 대수술을 받았고 한 번 수술할 때마다 30마리 이상의 기생충을 꺼냈다고 하니 정말 끔찍하네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소고기 육회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2011년부터 생식용 식육에 관한 규격 기준을 설정하였고 특히 2012년부터는 소간을 생으로 먹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생충 감염을 일으키는 의외의 음식 두 번째, 민물고기입니다. 바다낚시 이후 잡은 고기를 회를 떠서 즉석에서 드시는 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바다와 달리 민물고기를 잡아 회를 떠먹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기생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도 자연산 민물고기를 회로 드시고 계십니다. 민물고기에는 간디스토마라는 기생충이 있다고 하는데요. 간디스토마의 중간 숙주는 붕어, 잉어, 피라미와 같은 30여 종의 담수어입니다. 사람이 담수어의 살 속에 들어있는 간디스토마의 피낭 유충을 날 것으로 먹으면 이것이 인체로 들어와 성충으로 발육하여 발병하는 것인데요. 이런 민물고기 회를 먹으면 기생충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담낭염, 담관염, 폐혈증 등을 유발하고 담도암 발생 위험을 4.8배 높인다는 학계 보고도 있습니다. 간디스토마의 감염률은 강가 주변으로 가면 더욱 높아지는데요. 민물고기 생식이 많은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유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질병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간흡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장내 기생충입니다. 간흡충은 쓸개즙이 내려오는 통로인 담관에 기생하면서 만성으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감염 후 한 달 정도의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감염 기간이 길어지면서 담관염이 발생하거나 발열, 복통, 소화불량과 식욕부진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간흡충은 감염 후 30년 이상 몸속에서 기생할 수 있어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담도암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양식의 경우 자연산보다 안전하지만 가열해 먹지 않을 경우 감염되는 사례도 종종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또한 민물고기를 먹을 때는 조리 과정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민물고기 조리 과정에서 도마, 칼 등 조리기구를 통해 간흡충의 유충이 교차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물고기를 요리할 때 사용한 칼과 도마 등 주방용품은 반드시 끓는 물에 10초 이상 가열 후 사용해주세요. 기생충 감염을 일으키는 의외의 음식 세 번째, 민물가재와 민물개입니다. 최근 들어 민물게장 음식점이 인기를 끌며 폐흡충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폐흡충은 페디스토마라고도 불리는 기생충이 폐에 기생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민물에 사는 가재나 개 등의 각각류가 주요 감염원인데요. 페디스토마는 폐 속 공간에서 갇혀있기보다는 여러 곳으로 배출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침이나 가래가 끓고 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폐로 가지 못하고 척수로 들어간 뇌에 자리 잡게 되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거나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 중 과반수 이상이 민물게장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가재를 날로 먹거나 가재즙을 내어 먹는 경우에도 위험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는 1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해야 하고 직접 잡는 과정을 거쳤다면 손소독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충제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봄이 되거나 가을이 찾아오면 구충제를 먹어야 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생충을 없애준다는 구충제 꼭 먹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의 실태를 살펴보면 70년대는 인분 비료를 사용한 채소를 재배하여 토양 매개선 기생충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생활 환경이 현대화되면서 구충제가 봄, 가을마다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온 경우나 민물고기를 날로 섭취하는 경우, 유기농 채소 및 과일을 섭취하는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경우, 기생충 감염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의사나 전문가 진료 후 약을 복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구충제는 기생충을 예방하는 약이 아니라 몸속의 기생충을 없애는 약이기 때문에 기생충이 있을 때만 먹으면 되고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 구충제는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등을 없애는 약으로 일부 기생충에만 효과가 있고 간흡충 같은 디스토마 기생충은 병원으로 내원하여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전문 의약품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기생충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되셨나요? 앞으로 음식을 드실 경우에는 청결도와 원산지 등을 잘 확인하시고 모두들 기생충 없이 안전하게 식사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의 마음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하세요.